잠실이나 강남 쪽은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목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동이 관심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느낌. 그렇죠. 예전보다는. 네. 예전에는 그래도 1급지에 든다고 강남을 뺨 때릴 때도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가격 자체로 오면 강남하고 뭐 압구정이나 이런 거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실보다 훨씬 비쌌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아까 뭐 잠실 얘기를 들었지만 목동이 학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년 차 이랬을 때는 엄청 비쌌죠. 그러니까 지금의 잠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얘도 늙었죠. 40년 차가 되니까 네. 신축이 없고 네. 다 오래된 아파트만 있고 네. 그러니까 급지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동은 일단 양천구에 있고요. 네. 예, 일단 뭐 영등포구하고도 이제 붙어 있고 옆에는 뭐 강서구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고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네. 구성되어 있는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네. 택지지구 아파트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개발을 한 거죠. 통 개발을 해가지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목동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브랜드를 못 붙이고 목동 아파트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단지, 14단지까지 이제 아파트가 있고 지금은 한 총 25,000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목동 아파트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목동 13단지잖아요. 네. 근데 다 목동은 아니에요. 잠실도 다 잠실동이 아니고 뭐 신촌도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목동도 있고 신정동도 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으로 들어가고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단지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7단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좀 비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다 중심 상업지구예요. 여기 1단지 어디 단지든 한쪽에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중앙을 관통하게끔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중심 상업지에 가깝죠. 여기도 가깝고, 그러니까 소외된 단지는 없어요. 여기서도 중심 상업지, 여기도 가깝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적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여기들이 이제 유명한 학원가들이 이 사이에 건물들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심이 이제 목동역, 오목교 라인 이 중앙이 5호선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도 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하이페리온이라는 주상복합, 큰, 고급 네. 주상복합이 있는데 여기 트라펠리스도 있고요. 이 두 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2년 전인가 조사를 했을 때 카드 사용액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어이구. 예, 소득이 엄청나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산다는 거죠. 대형 평수만 또 있으니까 이런 이제 하이페리온도 있고 뭐 트라펠리스도 있고 그리고 하이페리온 또 2차도 이렇게 이 사이에는 이렇게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고 학원가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식당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중앙 쪽으로 굉장히 좋은 학원들이 다 몰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생각하는 황소라든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영어, 수학 학원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중앙이잖아요. 네. 어느 단지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 있고 중심에 이제 현대백화점 이쪽 라인이 굉장히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공원들도 중간중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원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네. 많이 있잖아요, 공원이요. 네.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 놨고 쭉 내려오면서 학원가들이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공원이 큰 공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학원가들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까지 있네. 예. 그래서 1단지에서도 가깝고 10단지에서도 가깝고 모든 데서 다 학원을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짜놨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단지들에서 학원가를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멀지가 않은 10분이면 10분 안에 모든 학원가를 다 갈 수 있는. 소외된 단지 없고 모든 단지가 다 걸어서 학원이나 학교를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도시입니다. 소외된 거는 강남하고 좀 멀어가지고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면 이 양천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중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한 영상도 있긴 한데 이 중심에서는 여기가 약간 잠실 같은 느낌이에요. 거리가 비슷해요. 중심에서 목동하고 그다음에 뭐 잠실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실보다는 예전에는 여기가 더 훨씬 새 아파트였고 주공이었을 때 훨씬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잘 살고 비싼 아파트였고 여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는 다 구축되고 여기는 다 신축이 들어오면서 역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대칭적으로 잠실하고 목동이 약간 비슷한 컨셉의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도 모든 수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중심에서는 좀 멉니다. 여의도에서도 좀 멀잖아요. 거리가요. 그러니까 물론 지하철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만 고소득자들은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잖아요.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자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차로 잠실까지는 출퇴근은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자차로 갈 수 있는 임계점이 거의 반포입니다. 차가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가 비싼 이유는 중심까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압구정까지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못 가요. 삼성역까지도 못 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예측이 안 돼요. 여기 중앙에 있는 수요를 끌어오기도 어렵고 잠실도 머니까. 근데 노선도가 뺑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는 목동 같은 경우는 진짜 잠실에는 뭐 강남 쪽에 있는 수요를 끌어오기는 어렵고 강남이 멀잖아요. 자차로는 출퇴근이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쪽은 위치적으로 수요가 여기는 일단은 여의도의 배후 수요예요. 맞습니다. 여의도에 고급 일자리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하철은 뭐 10몇 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5호선 자체가 여의도와 연결이 되고 마포, 공덕, 애호개, 여기 종로, 종각, 광화문 이쪽은 가깝죠. 차로 타도 뭐 50분이면 가고 마포까지는 저도 출퇴근을 하면 도어투도어로 40분 걸리고 저는 예전에 사무실 여의도인데 여의도까지는 도어투도어로 30분이 걸립니다. 모든 엘리베이터 내리고 모든 시간 다 포함하고 딱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30분이니까 갈만하잖아요. 네. 40분, 여기는 한 50분 갈만한데 강남까지 가면 대중교통 무조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수요, 여의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중구 쪽, 광화문 쪽 이쪽 수요도 좀 많이 있고요. 강남은 좀 머니까요. 그렇죠? 비싸고 잠실은 좀 머니까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마곡. 예,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는 사실은 목동이긴 해요. 여기는 직장인들이 고급 일자리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여러 이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강남에 있는 분도 있는데 소득은 여의도, 중구 쪽 이쪽이 훨씬 높아요. 왜 그렇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는데 그냥 콜센터도 많고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그냥 뭐 이상한 뭐 모든 곳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진짜 소득이 높은 곳. 그러니까 회사는 많은데 다 소득이 고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엄청 높아요. 제가 증권맨 이제 압구정으로 제가 매수를 도와드린 분도 있는데 네. 그분은 증권맨인데 어떻게 압구정을 사셨지? 대단하다. 연봉이 20억이에요. 우와. 인정. 예. 연봉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반포 쪽을 알아보시다가 반포 재건축, 신반포 쪽, 반포 쪽을 알아보시다가 압구정을 가라고 그냥 거치지 말고 이 정도 연봉이면 압구정을 가야 된다고. 근데 바로 가시라고? 예, 근데 한 10억 올랐어요. 사실 1년 사이에요. 예, 큰 평수를 갖거든요. 예, 그래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차로 도어투도어로 30분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이 중에 이 여의도 직장인이 도어투 30분으로 갈 수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없어요. 여기 반포도 30분은 넘게 걸리죠. 40, 50분은 걸릴 거예요. 지하철 타고 나면 좀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인접지고 그리고 마곡, 여의도 하고 멀리는 이제 광화문 이쪽까지도 5호선 쪽 가면 좀 가깝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올림픽 월드컵 대교가 지금 개통을 해가지고 상암 걸으면 바로 20, 30분이면 사실 상암 단지도 다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왔지만 이쪽에 있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네. 이쪽도 아주 고급 일자리는 없지만 네. 여기서도 임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광명 이런 데도 전문직들이 많이 살죠. 목동은 좀 전문직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전문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똑같이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들이 자기 자녀들 의사 많이 시키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교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대, 그러니까 서울을 노리니까 부자들이 서울만 산다고 생각하는 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고양시 쪽에도 부자가 엄청 많아요. 땅 부자들. 이거 개발하면서 얼마나 파주에 있는 땅 하면 몇백억, 몇천억씩 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전문직이 살죠. 네. 이쪽도 살 거 아니에요. 네. 일산 쪽도 전문직 살고 또 나중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또 여기도 부자들도 있고 생기고 그리고 공항 근무하시는 그런 기장분들도 계시고 부천 그리고 광명, 구로 이쪽에 전문직들 좀 연봉 많으신 분들 안양 그리고 멀리는 이쪽에 송도나 네. 인천 쪽에 공단에서 큰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부자들도 엄청 많아요. 공단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출퇴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가 학군을 가진 동네가 사실은 목동밖에 없어요. 이쪽 서남권에서는 진짜 예, 서남권에서는 아무리 봐도 여의도는 좋은데 학군이 없잖아요. 학군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게 또 학원가가 생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서남권에 있는 부자들, 서남권에 있는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꼭 직장을 하면 강남이 더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여기 있는 부자들, 여기 있는 전문직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 전세로 뭐 갭 투자를 강남 해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진짜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갭 투자에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가 돈이 많은데 2, 3억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몇십억씩 버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내 집에서 좋은 집 사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목동이 마지노선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예전에 직장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 20년 정도 했거든요. 네. 하다가 출퇴근을 고려하고 제가 반포, 청담, 여기 뭐 이촌동 이쪽을 같이 알아봤어요. 왜냐면 집값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뭐 갈 수 있는 데가 제 돈으로 그때 갈 수 있는 데가 이쪽까지 가고 했는데 뭐 여러 건에서 여기는 제가 가봤는데요. 지하철로 1시간 10분 걸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차로 가봤더니 감당이 안 돼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하다가 여의도도 같이 고민하고 목동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상으로 고민하다가 여기는 이제 내가 초등학교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돈 뭐 이거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자녀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동은 약간 폐쇄성이 있는 게 전국구는 아니에요. 강남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강남 쪽에는 대체재가 많죠.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좀 돈이 있는 전문직이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데가 뭐 이천동 갈 수도 있고 한남 갈 수도 있고 한남 갈 수도 있고 압구정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뭐 대치동 여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좀 멀리는 잠시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고 성수도 갈 수 있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부자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좋은 동네가 여기밖에 없어요. 녹통하고 여의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의도는 실거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제 없는 느낌? 동네가 강남보다는 뭐 외진데 거기 있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는 느낌? 비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약간 항아리 상권 이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군적으로도 이제 3대 서울의 학군 보면 이제 중계동 보고 목동 보고 대치동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확히 트라이앵글이죠. 여기서 목동까지 못 가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의정부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앵글로 이제 생기는 거죠. 입지적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군이 안 생기잖아요. 좋은 학원가가. 네. 이유가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목동은 뭐 생길 수가 없죠. 대치동 멀잖아요. 중계동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대체제가 생기기 좀 어려운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동 실거주 필수인가요? 그렇죠.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세대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만 살아도 안 되고 모든 가족이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전원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안 돼요. 그거를 팔고 와야 돼요.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그냥 실거주 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허가를 안 내줘요. 만약에 그래도 꼭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집을 1년 안에 파는 조건.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서 판다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안 팔리면요?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예.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과태료가 어마어마해요. 뭐 금액이 정확히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금액의 뭐 몇 점 몇 프로를 매년마다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막 1, 2천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안 지키겠죠. 그게 굉장히 큰 몇 억 단위고 막 취소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매로 던지도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국회대로 공원화되면 4단지가 7단지 많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죠? 국회대로 공원하라는 건요. 여기가 국회대로인데요. 경의선 숲길처럼 이제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가 단절된 게 없어지고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공덕 같은 경우도 조그만 주상복합들 마포 파크장 이런 데는 되게 소규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격이 좀 비싼 이유는 사실은 그 경의선 숲길 때문에 그래요. 그런 쾌적한 공간이 마포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영향을 받지만 7단지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활권이 좀 달라요. 좀 멀어요. 역하고가. 역세권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13분 뭐 걸리니까. 그러면 좀 멀고 중심하고 좀 멀긴 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세대수도 더 크고 여기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요. 물론 갭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느낌이어서 급지는 좀 다르다고 입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긴 하겠죠. 목동 단지가 안 되면 비단지는 어떤가요? 비단지 같은 경우는 비단지도 워낙 많아서 되게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목동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조금 가격이 저는 괜찮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큰 비싼 아파트들은 뭐 트라이팰리스 이런 것도 어휴 가격대가 아주 그냥 예, 가격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6억 7억 중층 되는데 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27억 5천 뭐 비싸다 생각하시겠지만 뭐 42평에 이 정도면 저는 커뮤니티나 수준 입지나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다 구축이 다 이 금액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행이 될수록 그리고 그러면 급지가 올라가고 뭐 재건축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고 목동 비단지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요가 빠질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비단지 쪽 이런 걸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팔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전에는 목동 언제 돼? 관심 없었는데 이거 팔고 속도가 붙고 막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넘어가겠다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시공사 선정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체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고 신정 아이파크나 아니면 이런 대표적인 비단지 아파트거든요. 또 한신청구 아파트 이런 데가 언젠가는 리모델링이 되겠죠. 근데 그럼 당장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10평대가 뭐 30억 몇 억 넘는다고 7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2, 3억 정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축이 바로 들어오면. 근데 이제 들어오고 또 입주 주변이 다 신축으로 바뀌면 동네가 바뀌니까 더 올라가겠죠. 지금 입지는 아니니까요. 급지가 저는 2급지 1등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재건축이 되면 1급지 아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주변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14개 단지들이 이제 다 하나씩 순서적으로 이주를 할 텐데 전세에 사시는 분이든 거주하시는 분이든 네. 이사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먼 동네 학군 때문에 오신 분인데 멀리 못 가잖아요. 다 이런 비단지 아파트로 가죠. 여긴 전세가가 거의 2배 올라갔을 때 1.5배씩은 기본 올라갈 것 같아요. 갭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갭 뭐 5천으로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멈추지 않겠죠?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폭등을 하겠죠. 여기 있는 비단지 아파트 세대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는데 한 10년 후로 보면 이주 수요 플러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장기 호흡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만 시작하는데 이제 뭐 명일동 관련 쪽도 고덕 쪽 이런 쪽도 재개발 구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 된 데가 많고 그 관심이 있는 데가 그런데 부가현 2구역 이런 데가 관심이 좀 지금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도 제가 진행해드렸는데 뭐 금방 매매가 수르륵 다 팔려서 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뭐 실거주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도 조금 관심 가지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된 데 말고 좀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예. 여기는 좀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있을까요? 목동 쪽으로 보면 아까 테라팰리스나 네. 이런 하이페리온 이런 데가 좀 가격이 괜찮다고 봐요. 40평대에 여기는 또 고급 대형 평수만 몰려 있고 주상복합이지만 학군도 좋고 뭐 백화점 다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27억 정도면 40평대 저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 3억 더 올라도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과거 시세를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동네의 그런 느낌?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이 금액대로 여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가? 입지나 이런 거. 입지 그냥 지도로 보는 입지 말고 그 동네를 갔을 때 약간 디테일한 거죠. 상권이나 학원과 그리고 도로의 안정성. 그리고 자녀 키우기 좋은 건가 아니면 뭐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려나 아니면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냄새가 어떤가 때깔이 어떤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이 돈 주고 갈 만한 느낌인 거야. 동네 때깔이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수준 다 보고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 저는 다 다니니까 그냥 뭐 지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중개도 해주고 뭐 컨설팅도 하고 다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경험으로 토대로 하니까 이 금액의 이 느낌이라면 사실은 조금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 주상복합 쪽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영향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목동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수요가 좀 빨릴 수 있지만 이런 좋은 곳은 실거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수요가 좀 적고 가격적으로도 목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갭이 얼마 안 들어요. 42평에도 전세가 거의 뭐 17억, 18억 할걸요? 생각보다 갭이 10억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억보다 조금 10억도 큰 돈이긴 한데 사실 10억 정도 있는 돈으로 마포에 있는 신축 30평대 못 사는 데도 많거든요. 10억에서 12억 정도 듭니다. 네.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갭 한 12억 정도 필요해. 30평대 가는데. 여기는 더 적게 되는데 더 입지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적은 돈으로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